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최근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육아 강의를 할 때 가면 아이에게 영어를 언제부터 가르쳐야 하는 질문을 심심찮게 받습니다.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는 부모도 있고요. 신생아 때는 그래도 양반이고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영어 테이프를 들려주면서 영어 영재로 키우겠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께서 영어 조기 교육의 좋은 점만 생각하시는데 영어 조기 교육은 생각보다 큰 단점도 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모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도 많은 영어 조기 교육의 장단점과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영어 공교육 현실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 공교육은 예전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놀이 활동 중심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이미 영어를 배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에 다니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어를 일찍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교육은 아이한테 중요하니까 이렇게 조기교육해도 된다고요? 대한민국의 교육률이 대단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교육률로 전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단기간에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어른들 시대에는 영어는 중학교 1학년부터 ABCD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비로소 ABCD라는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조기 교육의 열풍이 광풍으로 바뀐 지 한참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하루라도 빨리 영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어릴 때부터 배울수록 좋다는 말도 부모들을 갈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좋다는 말은 모국어로 영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될수록 더 좋고 더 잘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우리나라에서처럼 학원에서 가르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놀랍게도 영어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너 살 된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학원에서 가르치는 식의 영어 조기 교육은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에서는 가능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원어민이 직접 가르치더라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에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영어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면 영어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중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배우는 이중 언어의 장점은 모국어로 영어를 배울 때 이야기라는 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육아 전문가의 의견도 영어 교육 전문가의 의견과 비슷하지만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아이들의 지능은 타고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등은 태어난 후에 배우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언어 발달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 모국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평생의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언어는 특히 두 돌 이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까지 언어 발달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도 우리말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돌 이전에는 두뇌의 언어 중추가 대부분 발달하고요. 그 이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기에는 어릴 때 발달된 언어 중추 기반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국어 교육은 다다익선이라서 더 많이 할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육아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무엇보다도 모국어인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심도 있게 배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모국어 교육은 아이들 평생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영어 조기 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만 이익보다는 그 시기에 모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두뇌가 엄청나게 발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중요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일 큰 우려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영어 조기 교육은 아이들의 자신감과 창의력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을 능숙하게 배우고 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언어를 모국어나 일상의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할 뿐 아니라 자신감도 손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마음대로 해야 할 시기에 능숙하지 못한 언어로서 억지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 사고력이나 창의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나중에 영어를 배우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영어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모국어를 더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발달과 나중의 학습 능력 발달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국어 실력을 늘린 후에 나중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모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언어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진 후에 나중에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상의 대화를 적어도 하루 6시간 이상은 듣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일상의 언어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일수록 언어 발달과 두뇌 발달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소가족을 넘어서 핵가족이 도래했고요.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문화조차 붕괴되어서 어린 아이들 시절에 우리말의 일상 대화 노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를 가르치면 모국어를 심도 있게 제대로 익히기 힘들게 되고요. 그럼 두뇌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무엇보다도 모국어 실력을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영어를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지금 어른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 역시 중학교 이전에는 영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해도 나중에 영어를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을 다 못해도 영어만 잘하면 성공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미국에 영어 잘하는 가난한 사람 많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제 머지않는 세상에, 다시 말하면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영어의 통역과 번역은 컴퓨터 AI가 대체할 시일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어 조기 교육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성공을 위한 필수 코스라고 여겨졌던 주산과 컴퓨터 기계어 공부처럼 영어 교육 역시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열심히 투자할 필요가 없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이 좀 빗나가더라도 적어도 두뇌 발달과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이 귀중한 시간에 지금처럼 영어를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 소용도 없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가족제도의 이웃과 같이 어울려 살던 문화가 언어 발달에 큰 역할을 했고요. 엄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덕분에 아이들이 자기 통제를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역경을 참고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시기에 영어를 중학교 때밖에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모국어를 충분하게 익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최대로 발달되었고 거기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교육열이 극대화된 학습 능력과 맞물려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대가족이 무너지고 이웃과의 왕래도 줄어든 지금 영어 조기 교육으로 모국어 발달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영어 조기 교육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문제 해결에는
영어 공교육의 정상화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공교육에서,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수업에서 영어를 미리 배우는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과 똑같이 ABCD부터 가르치고 차곡차곡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를 미리 배워서 잘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영어 교육을 하거나 영어를 잘한다는 평가를 하는 한 영어 조기 교육은 사라지기 힘들 겁니다. 선행한 정도와 상관없이 영어를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영어 조기 교육으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를 미리 공부한 것이지 아이들이 영어를 잘 배우는 것이 아니란 점을 초등교육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보고요. 학습평가에서 이렇게 영어를 미리 배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성적을 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국어를 익혀야 하는 그 귀중한 시간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어린아이들에게 영어 조기 교육에 매달리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아는데 잘하는 평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 시작 1시간 전에 미리 출발해서 1등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잘 뛴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공부한 아이를 잘한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를 키울 그 당시에는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이 처음 불기 시작한 시점이었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조기 교육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에서 모국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이의 두뇌 발달과 논리적 사고 능력과 나중의 학습 능력 발달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정말 후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어에 관한 한 여러분들의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우리말 가르치는 데 올인해서 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적으로 부모들께서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영어 테이프 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 물어보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말이든 영어든 일상의 직접 듣는 대화 외에는 제대로 배울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에게 영어 테이프를 아주 오랜 시간 들려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어를 제대로 배우는 방식이 아니고 모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간 모국어를 배워야 할 귀중한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언어 습득의 방식이 아니고 해독의 키가 없는 암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아이들이 두뇌 발달은 물론 정서 발달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책 읽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이란 일상의 대화를 충분히 들어서 언어 중추가 제대로 발달한 아이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책 10년 읽어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미국에서 5년 살았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도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모국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부모가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아이에게 가르치게 되면 언어 중추 발달은 물론 논리 체계가 제대로 발달하기 힘들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부모가 영어로 우리말과 똑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꿈도 꿀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간혹 필리핀 보모가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영어를 가르쳐도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만일 필리핀 부모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부모 중에서는 따갈로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영어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영어 실력이 모국어 실력이 아닌 경우를 간혹 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필리핀 부모에게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언어 중추 발달과 논리체계 발달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혼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상의 대화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점은 꼭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이 가르치는데 영어를 배워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언어는 누가 가르치던 일상의 대화를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어민이 영어 교육을 하더라도 혼자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은 발음이 정확하다는 것 외에는 영어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요.
원어민이 대하는 것을 듣더라도 하루 한두 시간 정도 들어가지고는 언어를 제대로 배우기 힘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에 모국어를 좀 더 열심히 습득하게 하는 것이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남들 다 영어 조기 교육하고 있는데 내 아이만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할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도 내 아이를 영어 성적 잘 받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인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래 세상에 다른 나라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말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끼리 마음껏 놀게 하십시오. 그게 아이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제일 큰 투자가 될 겁니다.